걸어서 파리 속으로.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너무나도 추운 화요일,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파리 속으로 세 번째를 찍기로 했고, 그 주인공은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파리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에펠탑,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처음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저 큰 철골 구조물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안 좋은 평을 받는 작품이 나오면 에펠탑도 처음엔 그랬어 라고 위로를 해주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골 구조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날이 맑아도 흐려도 항상 다른 매력으로 다가와주는 이 에펠탑은 팔색조 같은 끊임없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에펠탑과 머지않은 곳에 팔레드 도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으로서 아름다운 건물 디자인과 유럽 최대의 동시대 미술센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1937년 국제박람회를 위해서 지어진 팔레드 도쿄는 아직까지도 유럽 최대의 미술관 중 하나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오픈바가 있는 가운데 정원이었는데요. 현재는 문을 닫았지만 힙한 파리지안느들도 찾는 명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센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에펠탑의 모습까지 편하게 감상할 수가 있는 여름 필수 코스로 넣는 것을 강추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전 포스터가 쓸쓸하게 걸려 있어요. 미술관 가는 게 유럽에선 가장 큰 취미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갈 수가 없어서 약간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면 조르주 상크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샹젤리제의 옆에 달려있는 길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 조르주 상크 길은 럭셔리한 호텔과 샵들이 많은 곳이에요. 무려 황금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가장 럭셔리한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점점 명품의 거리 샹젤리제로 들어가는 기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따라 샹젤리제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샵이 루이비통이에요. 제가 살면서 봤던 루이비통 매장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이상한 모습도 많이 본 곳이에요. 중국 분들이 돈다발로 쇼핑하는 것은 일상처럼 보고요. 쇼핑에서 나오자마자 소매치기한테 털리는 것도 보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들어가서 쇼핑하는 것도 봤던 신기한 곳이었죠. 샹젤리제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샹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로 엘리시온 혹은 엘리시움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전사를 했던 영웅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영광의 들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샹젤리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르주 상크도 영국의 조지 5세의 이름을 따서 만들게 되는데 이 영국의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손을 잡고서 연합을 이루었던 왕으로서 현재 이름을 기억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길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길 이름에도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샹젤리제 거리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 약간은 쓸쓸하기도 하고 약간은 안타깝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리가 가장 파리답지 않은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켜려고 나왔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인지 참여자 수와 참여자들이 하는 실시간 채팅이 제 방송에 나오지 않는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파리는 그래도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길을 따라서 개선문 앞까지 가게 됐어요. 개선문은 50m의 높이의 커다란 문으로서 나폴레옹이 지었던 마지막 문으로도 유명하고요. 나폴레옹은 완성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비운의 개선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파리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좋은 전망대로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이름 없이 죽어갔던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불꽃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걷다 보니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가게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제가 파리에 처음 왔을 때 샹젤리제 거리에서 먹었던 밥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에서 맥주 한 잔에 샌드위치 반 개 정도를 먹었는데 30유로가 나왔던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은 모습을 보니까 약간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던 곳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샹젤리제에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이 라디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마카롱 집이고요. 그 건너편에는 그 유명한 삐에르 에르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니 갤러리 라파에트 샹젤리제가 보였어요. 이곳은 작년에 오픈한 백화점인데 컨셉샵을 모아서 백화점의 규모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가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컨셉샵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마치 편집샵에 온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것을 재밌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제가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은 옥션하우스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앞에는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